이번에는 화면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오픈되어 있는 현재는 뉴 아이콘을 누르시면 화면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 아니면 뒤에 있는 드랍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폼을 선택합니다. 화면이라고도 부르고 폼이라고도 부르는 확장자 XFDL의 XML 형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선택하시면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 깜빡거리는 커서의 위치는 네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확인할 겁니다. 화면명은 간단하게 스타일로 명명하시고 저장 경로는 만약에 폴더를 새로 하나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면 경로를 좀 변경해 보시고 아니면 베이스에다가 저장합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다음 단계에서는 화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 누르시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포지션은 나중에 프로퍼티스 창 영역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성 그룹을 확인할 거고 그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지션 영역도 디폴트 정보 그대로 놔두시고 피니시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생성이 되면 디자인, 소스,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는 탭까지가 화면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태그를 불러와서 스타일시트 파일을 연결한 다음에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태그로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것 대신에 이제 화면이 생성됐기 때문에 메뉴 영역에 아이콘이 보여질 것이고 컴포넌트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이 디자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그리는 형태로 확인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버튼에 어떠한 액션이 붙어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작업을 여기 스크립트 영역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같은 툴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영역에서 받은 정보, 스크립트 영역에서 받은 정보가 여기 소스 창으로 모이는 구조, 자, 이렇게 화면의 모습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화면에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는 줌 영역이 있고 눈금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여집니다. 클릭한 가이드라인 더블 클릭하시면 삭제가 되고 눈금자 우클릭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한 번에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한 화면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디자인 영역에다가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확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툴팁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면은 컴포넌트를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건데 처음에는 아이콘하고 컴포넌트 이름하고 매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버튼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버튼은 아이콘으로 보시면 맨 앞쪽에 박스처럼 생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선택해서 화면으로 내려오면 커서의 모양이 변경되면서 왼쪽으로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로 그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 클릭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크기, 원하는 위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아이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컴포넌트를 이것저것 배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여러 종류의 컴포넌트를 그려봤는데 그 컴포넌트들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컴포넌트는 푸시할 수 있는 느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보여지고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는 약간 플랫한 모습의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아이콘이 필요하다면 그 컴포넌트에 하는 역할에 맞춰서 아이콘의 형태가 들어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약간의 포인트가 필요하면 그 포인트 컬러로 표현한 배경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화면을 만든 것까지밖에 사실 한 작업이 없는데 보시다시피 컴포넌트들이 디자인을 다른 정보로 다 받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저 컴포넌트들이 받아오고 있는 그 디자인의 정보가 어디 있는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디자인의 정보는 여기 하단 리소스 익스플로어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는 넥사크로 테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테마, 우선 이 테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테마라고 표현합니다. 디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스타일시트 작성한 파일만 있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오롯한 디자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테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작성된 스타일리스트 파일 정보가 있는 것이고 사용된 이미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저희는 테마라고 표현합니다. 작업이 완료돼서 우리가 배포를 할 때는 스타일리스트 파일 따로, 이미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저 테마라고 하는 정보를 배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리소스 리스트플로우 영역에 보시면 여기 지금 테마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넥사크로 테마라고 하는 영역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테마라고 하는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넥사크로 테마 밑에 봤더니 여기에는 확장자가 X 테마라고 하는 파일의 목록이 보여지고 있고 테마 밑에는 확장자 없는 이름 블루라고 쓰여 있는 목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테마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는 스타일과 이미지 정보 두 개를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넥사크로 테마도 이 두 개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여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넥사크로 테마 영역에는 두 개의 정보가 하나의 파일로 압축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런 의미예요. 두 개의 파일이 묶여져 있으니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떠한 이미지를 썼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편집할 수 없는 파일들을 내가 그러면 삭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넥사크로 테마 영역에서는 편집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삭제도 안 되고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신규 생성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편집도 안 되는 영역이 넥사크로 테마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테마는 저 블루를 눌러보시면 아시다시피 엑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시트 정보 XCSS 파일과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두 개가 분리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 스타일시트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이미지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넥사크로 테마 영역에서는 두 개의 정보가 압축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집, 생성,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마 영역에 있는 블루는 분리된 형태로 제공이 돼서 편집을 할 수 있고 새로 생성을 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모든 편집을 할 수 있는 테마 영역에 분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아직 정확한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저 편집할 수 있는 분류의 정보가 적용이 돼서 그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현재 화면의 모든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시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의 environment 선택합니다. environment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 테마 아이디입니다. 테마 아이디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 테마에 콜론 2개로 분류라고 쓰여 있습니다. 콜론 2개의 구분자로 분로라고 쓰여 있는 이 구문은 앞으로 정말 많이 볼 겁니다. 테마라고 하는 정의된 영역 안에 있는 뒤의 정보가 연결된 구조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이미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 화면이 연결된 구조 이렇게 앞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 분류의 정보를 갖고 있는 테마가 함께 만들어지고 프로젝트의 그 분류 테마가 적용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에 관련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각의 컴포넌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된 블루의 테마가 있고 그 위에 넥사크로 테마 영역을 가봤더니 마찬가지로 블루 또 그레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제 프로젝트의 디자인 모습을 봤더니 저 이름은 포인트의 컬러를 기준으로 명명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갈 것이고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퍼블리싱 작업이 돼서 디자인을 표현할 테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레이의 테마 정보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저 그레이 테마를 적용해 보고 싶은데 그레이 테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넥사크로 테마 영역 안에 있습니다. 넥사크로 테마 영역에서는 압축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집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편집할 수 없는 영역이 넥사크로 테마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그레이의 정보를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럼 저 그레이 테마를 편집할 수 있는 테마 영역으로 옮겨와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저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작업을 못하는 거지 가지고 있는 저 파일의 정보들을 활용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편집할 수 있는 테마 영역으로 그레이를 가지고 옵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떼시면 팝업이 나옵니다. 정말로 편집할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예스 누르시면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의 그레이가 분리된 형태로 복사되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마 영역에는 넥사크로 테마 영역의 파일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파일을 이곳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테마 영역에는 그 테마의 목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 영역에 여러 개의 테마의 목록이 있던 상관없이 우리 프로젝트는 오로지 테마 아이디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렇게 카피만 해가지고 붙여온다고 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당장 저 그레이 테마의 정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다시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테마 아이디 값이 블루가 아니라 이제 그레이를 바라보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뒤에 드랍 버튼 누르시면 목록이 보여지고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Yes를 누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이제 environment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 아이디가 그레이인데 화면에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environment 뒤에 나와 있는 이 별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변경했는데 프로젝트는 아직 그 변경된 정보를 적용받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이 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화면에서도 열려있는 파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 저장하시면 돼요. environment 선택해가지고 전체 저장을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탭 페이지 제가 화면에 그려놓은 거 생각해 보시면 블루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바뀐 것은 이제 체크가 됩니다. 이제는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넥사크로는 내가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그려서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정보가 딱 결과로 보여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넥사크로에서는 내가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화면의 정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변환된 산출물이 내가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행 환경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웹 서버가 실행돼야 된다거나 우리 톰캣이라던가 JDK 같은 것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러한 실행 환경까지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되어져 있는 웹 서버를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만 여기 하단 아웃풋 영역에 보시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는 현재 프로젝트를 만들고 화면을 만들어서 정보를 준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화면이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는 그 순간에 변환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제너레이트라고 표현되는 변환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에 그 자동으로 이루어진 변환 작업이 성공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도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설정해가지고 생성해서 작업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면 내가 생성해서 화면 만들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 작업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오픈하자마자 변환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프로젝트를 받으면 전체 프로젝트를 변환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변환 작업은 단순해요. 메뉴 영역, 제너레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변환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산출물을 잠깐 확인할 건데 그 산출물들의 경로는 여기 아웃풋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정보는 옵션에도 나와 있습니다. 옵션에 여기 제너레이트 정보가 있고 제너레이트 패스에서 산출물들이 떨어지는 위치 기본적으로는 내 문서 경로 잡습니다. 제가 탐색기를 열어서 저 위치를 한번 접근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프로젝트 이름하고 맞게 산출물이 떨어진 게 보여지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는 확장자가 XFDL의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지금 우리 프로젝트 만든 경로를 찾아가 보면 넥사크로 밑에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렇게 확장자 XFDL의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레이트 됐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보여지고 있는 영역에서
가이드 폴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이 정보 받아가지고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저 파일을 열어가지고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 변환된 산출물이 모이는 경로까지 쫓아왔느냐? 이것은 화면의 변환 결과는 확인하지 않을 거지만 디자인 정보가 나중에 이제 변환이 되면 어떠한 결과로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거기 때문에 미리 경로에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실행은 여기 메뉴 영역에 보시면은 돋보기에 번개 모양 그려 있는 아이콘 퀵뷰라고 하는 정보로 체크할 겁니다. 퀵뷰는 내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픈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창을 띄워서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스크린 정보입니다. 우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여기서 체크해 볼 건 없겠지만 실제 나중에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정보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브라우저는 설치된 정보에 따라서 요거 지금 보여질 것이고요. 에뮬레이터는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 비슷한 결과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실행하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에뮬레이터나 위에 있는 두 개의 정보나 어찌됐거나 앞에 넥사크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넥사크로라고 붙어 있는 저 정보들은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걸 NRE 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용어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NRE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로컬 웹서버를 잡습니다. 로컬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환해가지고 떨어지는 산출물이 어디 정보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런 누르시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넥사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정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로컬 웹서버를 잡는데 만약 프로젝트에서 실제 실행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웹서버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환경에 떨어지는 산출물의 정보 위치를 여기 옆에 편집창에다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까지 작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실행창에서 가지고 있는 버튼과 편집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로컬 웹서버 선택하시고 런 누르시면 제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선택했어요. 해당 브라우저로 이렇게 정보가 보여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좀 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디바이스가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 정보를 변경할 때 오롯이 environment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 챕터에서 만들었던 디바이스 정보가 두 개인 그 프로젝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레이의 테마를 복사해가지고 테마 영역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디바이스의 정보가 두 개입니다. 데스크탑이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처럼 우리가 디자인 정보의 확인을 오로지 environment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디바이스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두 디바이스의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폰트의 크기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디바이스에 따라서 기본이 되는 폰트의 크기가 다를 건데 그거 무시하고 똑같은 디자인 정보를 데스크탑에도 주고 모바일에도 준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가겠지만 프로젝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오픈을 한다면 현재 프로젝트가 어떤 디자인의 정보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디바이스가 한 개만 있는 프로젝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바이러먼트 선택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테마 아이디 속성만 체크하시면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처럼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데스크탑도 있고 모바일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디자인 정보를 아마 적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내가 데스크탑용으로 만든 디자인 정보, 모바일용으로 만든 정보를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게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디자인 정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여기 지금 environment 밑에 보면 스크린 정보라고 하는 값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모양 정보를 본다라고 했다면 우리 인바이러먼트 쪽에서는 만약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다면 각각의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정보 밑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정보를 보시려면 저 스크린 정보를 오픈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프로퍼티스 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창에서 해결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용으로, 모바일은 모바일용으로 테마 아이디 속성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은 블루로 주고 모바일은 그레이로 한번 줘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에 다른 디자인 정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화면을 한번 만듭니다. 버튼을 그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할 건데 지금 현재는 데스크탑의 기준이 되는 스크린 정보를 선택하고 눌러봅니다. 제가 좀 전에 데스크탑은 어떤 정보를 입력했느냐? 블루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행을 해가지고 디바이스 정보를 모바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런을 누르시면 이제는 저 모바일의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 보여질 거고 좀 전에 봤던 블루 테마가 적용된 데스크탑하고 동일한 화면에 동일한 컴포넌트인데 다른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디자인 정보만 다른 그냥 블루하고 그레이로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인으로 작업이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정보에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세팅된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의 이제 경우의 수로 한번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안에서 테마와 넥사크로 테마 차이 그 다음에 디자인 정보를 변경하는 environment 속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작성한 테마를 가지고 편집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